최근에 리플이 3070원 부근까지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지겹고 답답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 오히려 다시 올라올 거라는 댓글, 여러가지 많은 분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특히 코인 시장은 많은 지표들, 차트,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투자 심리를 정말 크게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인간 지표, 투자 심리 지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리플 설명과 함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의 XRP랑 카르다노의 에이다, 그리고 이 두 블록체인 플랫폼이 서로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단순한 호재성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인 통합, 그리고 생태계 연계를 위한 여러가지 논의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XRP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서 하는 여러가지 글로벌 결제 자산이고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철저한 학술 기반과 프라이버시 확장성을 추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둘이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코인끼리의 협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태계의 연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완체인 브릿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리플 레저랑 카르다노 체인이 기술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카르다노의 프라이버시 사이드 체인 미드나잇과 XRP의 통합 논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찰스 호스킨슨이 과연 누구냐?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호스킨슨은 이더리움의 원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금은 카르다노, 이 블록체인의 수장이자 대표적인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리플과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더리움 게이트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 거의 전쟁 수준이었죠. 이더리움 게이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더리움은 미국 SEC한테 특혜를 받았고 XRP는 괜히 억울하게 당한 거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플 지지자들이 분노를 했었고요. 호스킨스는 그거는 음모론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리플과 에이다 사이의 갈등은 엄청나게 극에 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호스킨슨이 이번에 직접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남긴 겁니다. 과거에는 심각하게 충돌을 했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소통을 하면서 협업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랑도 연락 중이다라고 하니까요. 단순한 인사 수준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리플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데요. 현재는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RLUSD를 카르다노 블록체인에도 통합하려고 논의 중이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면은 리플과 카르다노의 첫 번째 공식적인 협업이 되는 거예요. 두 블록체인이 실제로 연결되는 거니까 시장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 자체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리플에게는 새로운 호재성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RLUSD가 여러가지 블록체인에서 쓰이게 된다면 리플의 생태계가 점점 넓어지고요. XRP의 실제 사용도 간접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결제, 송금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걸 누가, 그리고 어느 체인에서 먼저 확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호스킨슨 측에서는 카르다노 자체 생태계의 성장까지도 강조를 남겼고, DApp 숫자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총 예치금도 1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운타임 없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점도 강조를 남겼는데요. 즉 기술력과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다 갖춘 블록체인 위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은 두 프로젝트한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리플에게도 호재, 에이다에게도 호재,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함께 하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 이동이 가능해지면은 XRP가 카르다노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스테이킹을 하거나 담보로서 대출을 받고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에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이라는 프라이버시 강화 사이드 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체인 위에 XRP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XRP가 갖고 있지 않았었던 익명성이라는 속성이 부여가 됩니다. 프라이버시 강화가 향후 금융거래 그리고 CBDC 연계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리플 XRP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계약 연결인데요. 카르다노의 마를로우라는 계약 플랫폼에 XRP를 연동을 한다는 건요. XRP가 단순한 송금을 넘어가지고 계약 기반의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서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협업들이 실현이 되면요, XRP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파이, 스마트 계약, 프라이버시, 사이드체인까지 여러 가지를 넘나드는 멀티체인 자산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XRP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XRP의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DApp이나 디파이에서 활용이 되면서 실제 사용 수요가 점점 증가하겠죠. 네트워크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XRP가 ADA랑 손을 잡는다라는 거는 그냥 기술 제휴 하나 정도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 그리고 생태계를 가진 두 블록체인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면서 이에 따른 확장하는 전략적인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XRP의 미래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확장이 되는가 이 여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XRP ADA 협업 논의 자체가 그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투자 시장에서도요, 등락폭이 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흔들고 올라갈 듯 하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다가도 반대로 상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리플이 드디어 다시 상승하나 싶은 흐름으로써 3,800원까지 상승을 하더니 다시 3,0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도 참고할 정도로 신기한 지표 중에 한 가지 는 인간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시기에 대해서 너무 잘 잡아주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어느 순간 영상들의 리플에 대해서 악플들, 안 좋은 글들, 또 떨어지네, 립도 속이네, 얼마까지 떨어져라, 리플이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내용들, 시즌이 종료됐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댓글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그런 글들이 많아진 하루 이틀 뒤에는 리플이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또 반대로 적당한 단기 고점이 찍히는 상황에서는요, 영상의 댓글들이 숨죽인 듯이 조용해지고 조용히 상승하기만 바라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써 오히려 댓글보다는 조용히 지켜보시는 듯한 느낌의 상황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승할 때 인간 지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의 타점을 전부 다 못 잡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락의 시점이랑 그리고 반등의 시점 이런 것들만 잘 잡아내셔도 어려운 투자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지만요, 리플 커뮤니티 방에서도 항상 미리 내려올 구간을 잡아놓고 거미줄처럼 분할 매수 구간을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시장의 패턴들 자체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단기 반등한 이후에 또다시 단기 하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유도리 있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글들,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글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길게 글을 적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손절을 했거나 혹은 너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버린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와 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으면 하는 심리, 그리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안 올라갔으면 오히려 떨어졌으면 하는 이런 심리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재매수 타점 혹은 결국 타점의 기회가 찾아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강남 아파트 가격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강남 아파트를 살 기회조차 안 생깁니다. 내가 부동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대에 맞는 가격을 무시하고 내가 보고 싶은 가격,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말하는 재료비, 인건비, 월세까지 모든 것들을 올라간 걸 고려는 안 하고 김밥 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쌀 텐데 이런 생각만 해버리시게 된다면은 특히나 코인 투자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투자 시장을 보신다면요,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